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으로 돌아온 후 자신을 비판한 교수와 학생 수십 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이사회와 학교의 주요 보직에는 친인척과 지인을 배치했습니다. 김 씨는 총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자신이 장악한 이사회를 통해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가 학교를 쥐락펴락하면서 상지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교육부가 예산을 회수해가는 등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문기 씨는 상지대 총장에서 해임됐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학교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위해 찾은 상지대 캠퍼스에서 학교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 보고를 받는 듯한 김 전 총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문기, 그는 왜 여전히 상지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2014년 8월, 21년 만에 김 씨가 상지대로 돌아온 후 학교에는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2014년과 2015년도 총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김문기 총장 퇴진운동을 펼쳐온 전종환 씨. 악순환이 반복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거였고, 들어온 이후에도 뭐 아니나 다를까 학교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막 진짜 뭐 형광등이 없어서 불 꺼진 강의실, 변기가 깨져서 오물이 새는 화장실을 이용했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진짜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는 더 이상 상지대 학생이 아닙니다. 학교 측은 인성교육 거부 주도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전 씨를 2차례 징계한 끝에 올해 2월 재적을 통보했습니다. 김문기 쪽에서 보기에는 제가 좀 눈엣가시였겠죠. 그래서 보복성, 징계성, 보복성이 있는 그런 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재단과 김문기 복귀 반대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정대화 교수. 2014년 12월 상지대 이사회는 정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이어 박병섭, 공재욱, 방정균 교수가 나란히 파면당했습니다. 학교 비방과 선동, 명예훼손 등이 이유였습니다.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그 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소란을 피웠다고 징계를 맞았고, 비리재단이 그 자기를 반대하는 교수들을 학교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와 법원은 이미 내 교수에 대한 파면 무효를 결정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청위원회나 이 법원 판결하는 판사들도 워낙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마 이게 이를테면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 관련해서 표적 징계다 이런 게 너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 거죠. 복직이 돼야 하는데 네. 다들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뭐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수차례 가서 이제 얘기하고 법인이나 학교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으면서 거부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40명이 넘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이 거부됐습니다. 김문기 전 총장을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쫓겨나는 동안 김문기 그리고 구 재단과 가까운 인물들은 하나둘 학교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부당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총장 해임 사유까지 됐고, 결국 직권 면직됐던 김문기 전 총장의 측근 남모 씨와 조모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총무부장과 학생지원부 과장으로 다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특혜 채용을 저 쪽에 있는 분들도 다 특혜 채용해서 들어왔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분들도 다요? 그럼 예. 김문기 반대 교수들의 징계 관련 소송에서 구 재단 측, 즉 김문기 쪽을 대리해온 정석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석좌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강의나 연구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로 매달 8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신 그 수임료를 교수 급여로 대신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겠죠. 이제 또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네.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예?
제가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재정도 좀 절감을 하고 사실상의 소송 수임료를 급여 형태로 교비에서 변칙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교수로 채용했으니까 그는 교부로 나와야죠. 급여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 교수는 취재진과의 통화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와 구재단 측의 소송 대리 외에도 자신이 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만든 그 이행과제 TF팀이라고 있어요. 그 방학 중에도 휴일도 없이 회의도 하고 상지대학 각 부서에서 수시로 하루에도 수통씩 저한테 법률 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석좌 교수로서의 활동이라고는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변호사로서 재단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건데. 변호사로 하는 게 아니고 석좌 교수가 하는 게 뭡니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석좌 교수가 있는 거예요. 정관의 상근 임원직을 신설해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를 연봉 1억 3천 상당의 상임이사 자리에 앉히고 친척 관계인 최선용 김일남 씨 그리고 같은 문중 인사인 김길래 씨를 이사로 기용하면서 김 전 총장은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총장에서 물러났지만 김 씨가 여전히 교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배경입니다. 상지대가 이렇게 김 씨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학교는 급속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3년마다 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난해 D-를 받았습니다. 학생들 지원 예산, 특히 학생들 취업 관련 프로그램, 취업 관련 지원 예산 이런 게 그 일반 예산에 비해서 훨씬 높은 점수가 부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 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동안 하던 것도 하던 거를 삭감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바보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를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특히 상지대는 2014년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되기 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95억 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지만 김 씨가 총장으로 들어온 후 교육부와 약속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고 국비 지원금이 환수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육과 취소시킬 가능성이 너무나 뻔해 보이는데도 자기들은 그냥 1년 뒤에 하겠다고 계속 하고 그래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하고 교육자의 탈을 쓰고서 자기가 반성의 기미는커녕 20년 만에 복귀해서 한다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피해만 가중되고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전부 다 삭감시키거나 없애버리고 절대 교육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김문기 씨 그는 사학비리 전과자일 뿐이고 그의 하수인들도 전부 김문기 씨를 위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캠퍼스 한가운데서 만난 김문기 씨. 현재 상지대 상임이사인 자신의 장남 김성남 씨와 함께 학교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까운 인사들로 임용을 하시고 부당 징계를 받았다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신장에서도 해임이 되셨는데 계속 학교에는 왜 오신 거예요? 학교에 왜 왔냐고 학교에 내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정리해 주려고 온 거야. 그 설립자가 아니라고 지금. 아니요, 저 아니란 사람들이 그런 나쁜 사람들이지 뭐.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책임이 교육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나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하고 난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육부가 학교를 바라봐야죠. 자기네가 총장직에서 김문기를 해임시켜서 상지대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구나 하면 당연히 재감사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지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교육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